네, 이한주택 TV입니다. 오늘은 감정가 57% 낙찰받은 경북 구미 경매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인수금액이 있어요. 보통 인수금액이 있으면 인수금액을 합쳐서 나에게 도움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따져서 손해가 되면 굳이 입찰을 하지 않죠. 그래서 유찰되는 경우가 반복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 입찰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따져보니까 요거 요런 요소들 때문에 나한테 유리해지겠구나라고 해서 입찰가도 산정을 하고 입찰해서 낙찰을 받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뭘 저 사람은 챙겨서 본 걸까라는 걸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주 전에 공단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랑 지금 낙찰을 받은 이 아파트 단지에 대해 가지고 경매 분석권 올린 게 있어요. 이 분석 내용은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올라가서 다시 한번 보시고요. 실제 흐름은 이렇게 했습니다. 2024년 아니 2022년 2월 24일 날 첫 번째로 유찰이 됐고, 3월 달에 두 번째 유찰, 세 번째에 낙찰이 됐는데 4,410만 원을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돈 더하기 인수금액을 해버리니까 실제 거래되는 가격보다 높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야. 100% 손해. 그러니까 유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납해버립니다. 미납하면 이 사람이 2,450일 때 썼던 10%의 보증금 245만 원은 일단 제가 유용하게 쓰게 되죠. 자, 245만 원 일단 벌었네 라고 시작하면 됩니다. 자, 이거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격대는 요 가격대였어요. 가격대였는데, 그래서 요 245만 원을 붙일까? 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러지 말고 330만 원 붙이자. 333만 원. 333만 원을 붙이자고 해서 2,883만 원을 적었고요. 그래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차순위가 2,700을 적었네요. 그래서 법인으로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게 된 케이스입니다. 자, 이한주택 우리 해서 낙찰을 받았고요. 이래 미납이 돼서 보증금액은 20%를 납부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래요. 자, 2,500만 원의 보증금이 있고 전입일자가 근저당보다 앞서기 때문에 미배당 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245만 원 있죠. 245만 원 더하기 플러스 알파 요인이 하나 더 있어요. 요거 소액 임차인이라는 부분이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미납 보증금 더하기 소액 임차인이라는 효과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인수해야 될 금액은 이 금액이 안 되겠구나라는 걸 판단하게 돼요. 자, 임대차 보호법상 소액 임차인인 경우 최우선 변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제 금액은 매각 금액의 2분의 1 한도고요. 설정일은 임대차 계약일이 아니라 담보 물건 설정일입니다. 그래서 근저당이라든지 뭐 전세권이라든지 이런. 자, 보면 2016년도 11월 7일 기준이니까 2016년 11월 7일 기준으로 도대체 이 금액들은 크기가 얼마일까 확인을 했죠. 임대차 보호법상 확인해 보니까 구미잖아요. 그 밖에 지역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이라면 1,7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해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봐야죠, 그죠? 자, 매각 대금은 제가 2,883만 원을 적었고, 그죠? 전 경매 보증금 245만 원 벌었죠. 자, 경매비용 빠지고 그러면 실제 배당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3천만 원. 자, 이거의 절반 해서 1,700만 원까지잖아요. 1,700만 원까지니까 1,500만 원을 최우선 변제받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제가 인수해야 될 금액은 2,500만 원이 아니라 995만 8천 원만 더 하면 돼요. 그래서 실제 제가 인수하는 금액은 이렇게 되죠. 3,878만 8천 원. 거기에다가 35만 2,530원, 뭐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이 정도의 세금이나 등기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내가 버는 돈이 얼마가 됩니까? 5천에 팔기로 했으면 들어간 돈이 3,914만 원이라서 1,058만 9,470원을 벌겠구나. 그래서 최초의 생각이 이거죠. 내가 4천만 원 정도 선이면 5천만 원을 팔면 1천만 원 정도는 남겠네. 의 생각으로 시작해서 요거 체크한 거죠. 245만 원 체크했고요. 그다음에 요거 체크했고요. 그러면 플러스 알파 요인들을 두 개 다 체크했죠. 그러다 보니 요거 이익이네. 지금 들어가면 되겠네. 그래서 2,800 정도 선으로 적어도
충분히 내가 1,000만 원 정도 남기는 물건이 되겠구나. 그래서 거기까지 좋은데, 그러면 이제 물건을 샀으니, 제가 가졌으니 이제 팔 때가 문제가 되잖아요. 팔 때 양도세라는 걸 우리가 내게 되는데, 양도세는 샀을 때 가격 빼기 취득할 때 비용이잖아. 취득할 때 비용 중에, 그러면 내가 995만 8천 원을 인수해 가지고 내가 지급을 했는데 이거 빼줍니까? 라는 게 중요한 요소가 되잖아요. 빼줍니다. 취득가액에 낙찰자가 부담한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포함됩니다. 다만 매각 물건 명세서와 보증금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보증금과 관련된 서류는 낙찰자가 보관하여 증빙하여야 합니다. 이 말인즉슨, 자, 법원 문서인 매각 물건 명세서 상에는 인수해야 된다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인수 내용이 확인이 되고, 실제 그 금액을 인수해서 지급했는지, 자, 요걸 내가 챙겨놔야 되겠죠. 자, 명도할 때 실질적으로 돈 지급하고 이체 확인증도 챙겨놓고, 실질적으로 둘이 만나가지고 이름 적고 도장 찍고 영수증 각각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요 조건을 다 만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취득 비용으로 인정된다는 거죠. 그럼 그대로 1,000만 원 정도의 내가 이익이 났다고 봤을 때, 실제 법인이 20% 세금 더 내잖아요. 플러스 20%더 내면 30% 세금을 낸다. 그러면 300만 원 세금을 내겠죠? 그러면 실제 제가 남는 거는 세금 다 제하고 남는 금액은 700만 원 수준이 될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액 경매고요. 이런 부분들, 비록 인수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면 실제 인수 금액이 많이 줄어들고, 실제 내가 내야 될 취득 관련된 비용도 줄고, 양도 관련된 부분에서도 플러스 알파가 되니까 충분히 이런 것들은 알고, 다음 경매 물건들이 올랐을 때 인수 금액이 있는 걸 그냥 허투루 지나치지 마시고, 특히나 소액 임차인들이 있다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계산해서 낙찰가 선정을 하면 나한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그 2주 전에 이 경매 물건을 분석한 영상도 올렸고, 실제 낙찰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을 보고 내가 입찰에 들어갔는지 체크 포인트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또 제가 발품을 팔고 임장도 갔겠죠. 임장은 어땠을지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차를 타고 갑니다. 구미 IC 나와서 구미역 주변을 지나서 이제 도량동으로 가는 길이에요. 좌회전하면 이제 도량역 쪽으로 진입을 합니다. 저 멀리 아파트 단지들이 보이네요. 주거 단지들이 보이고. 근데 여기 또 신축 아파트들도 보이고요. 가는 길은 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정도 쭉 이렇게 가면 나무들밖에 없죠. 또 요 앞에 지하도를 지나고 나면 이제 슬슬 이제 상가들도 보이고요. 가다 보면 이제 주거 지역으로 들어오는구나 싶은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보여요. 자, 보면 맥도날드도 있고, 그죠? 옆에 교회도 보이고요. 이제 보이죠? 이제 양쪽에 이제 뭐가 가득 차 있습니다. 6차선 도로 옆으로 상가들 보이시죠? 페인트 집도 보이고요. 자동차 관련 집들도 보이고, 병원도 보이고, 약국도 보이고. 자, 이렇게 쭉 갑니다. 주유소도 있네요. 오, 주유소 경유 1,900원. 이제 우회서 나면 이제 우리 물건지로 가는 거죠. 도량동으로 갑니다. 근데 양쪽으로 뭐 많죠, 이제. 휴대폰 집도 있고, 교회도 있고, 마트도 있고. 봅시다. 편의점도 있고, 자, 학원가들도 보입니다. 그죠? 병원들하고, 치과, 여기 또 부동산도 있고, 뭐 수학교실에서 학원들, 여기도 학원들 좀 보이고요. 자, 왼쪽 편에 보이는 이 아파트 단지가 물건지 앞에 있는 아파트 단지인데, 여기도 세대수가 많습니다. 여기 버스 정류장 있고요. 또 오른쪽도 주공 단지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밀집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고요. 학교들이 있구나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우체국 지나갑니다. 자, 여기서 좌회전하면 이제 우리 물건지 아파트입니다. 여기 비어 있네요. 좋은 자리가. 딱 보면 게이트 있고요. 이쪽에 어린이집이랑 관리사무소가 있어요. 제가 진입이 안 돼가지고 요 좌회전 해가지고 주차했고요.
해서 제가 걸어가 보겠습니다. 자, 딱 보면 아 이거 주차난이 좀 있겠구나 싶죠. 차 대놓은 것도 보면 지금 이 시간이 오후 한 4시, 3시, 4시 그 사이였거든요. 걸어가고 있습니다. 쓰레기통 있고 종량제 쓰레기통이랑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데 있고 약간의 경사가 져 있습니다. 경사가 져 있어서 여기 이중 주차했을 때 파킹 브레이크 잘 안 걸어 놓으면 이거 밀려서 사고 날 것 같더라고요. 뭐 주차량은 많지 않고 여기 여기가 학교예요. 여기가 저희 물건지 아파트 동인데 이쪽 따라가면 여기 계단이 있어요. 계단 올라가면 바로 초등학교, 중학교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보내고 하는 데는 크게 문제 없다.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몰려 있어가지고 뭐 거래하는 데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 거래 가액 자체가 뭐 지금 시세가 5천만 원 정도라도 5천만 원 정도거든요. 크게 문제 있는 수준 아니라고 보고요. 입구 들어가면 관리사무소 보입니다. 경비실 경비 아저씨는 계속 뭐 상주하시는 것 같고요. 뒤로도 주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대셔도 되고 뒤에 대셔도 되고 아무튼 이렇게 돌아오시면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는데요. 엘리베이터는 제가 타보니까 엘리베이터는 교체를 한 것 같더라고요. 교체를 해서 깔끔하게 돼 있고요. 내려서 보니까 바로 왼쪽 집입니다. 첫 집. 첫 집이고 이쪽 편으로 세 집, 저쪽 편으로 세 집. 이렇게 계량기 확인했고요. 뷰를 좀 확인했습니다. 갑갑할지 어떨지. 뭐 괜찮죠. 동간거리가 좀 널찍널찍합니다. 뒤로도 가봐야죠. 계단 내려와서 뒤를 봐도 뭐 괜찮아요, 그죠? 괜찮네 라고 확인을 하고 자 내가 1층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보니까 아이고 우편물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관리비 미납 고지서도 있고 법원에서 보낸 우편물 미수령했다 해서 찾아가라 라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꽤나 오랫동안 집이 비었나 하고 계량기가 안 돌아요. 계량기가 안 돌더라. 전기도 거의 안 쓰는구나. 우편물 쌓여 있고 계량기 안 돌아가네. 집 비었는갑다. 집이 비어 있구나. 연락을 어떻게 하지? 명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 고민이 제일 깊은 거죠. 그래서 임장하고 나가지고 법원 가서 낙찰 받고 다시 와가지고 보니까 이거 확인을 좀 해야 되겠다. 먼저 확인해 보면 전입세대 열람에서는 분명히 이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이 배당금을 제대로 받아가기 위해서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없다. 그럼 일단 어디로 가야죠? 관리사무소로 가자. 미납 관리비를 일단 확인해야 되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내가 낙찰자고 법원 갔다가 이제 만나 보려고 왔더니 우편물도 가득 쌓여 있고 집에 계량기도 안 돌아가더라. 미납 관리비가 얼마나 되냐? 하니까 뭐 확인해 보시더니 얼마 정도 된다. 몇 달 정도 밀렸다. 오케이 확인. 그리고 지금 연락을 계속 주고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식이라면 이게 공실인지 잠깐 나갔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혹시 이사 나간 기록이 있냐? 이사 나간 기록은 없다. 그러면 수도 사용량 좀 확인해 볼 수 있냐? 하니까 3달 동안 수도 사용량이 제로다. 그러면 사람이 살지 않았구나. 그 앞에는 사용량이 있다. 그럼 한 3개월 정도 집이 빈 거잖아요. 집이 비었다. 근데 아시다시피 여기에 그 새 들어 사는 분들이 계시다. 그분들인데 새 들어 사는 그분들한테 내가 낙찰자로서 지급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연락이 안 되면 그분들을 챙겨서 내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연락처를 뭐 알려줄 수는 없으시겠지만 연락처가 분명히 있으실 테니까 관리사무실에 내가 이런 이유로 낙찰자인데 뭐 줘야 될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 근데 연락이 안 돼서 관리사무소로 방문을 해서 연락을 대신 드린다. 이 번호로 전화 좀 달라 해서
연락 부탁한다고 문자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심플하죠. 이제 확인할 거 다 했잖아요. 미납 상태인 거 확인했고, 미납 관리비 얼마인지도 확인했고, 한 3개월 정도 공실인 거 확인했고, 연락 안 되니까 연락 부탁했고, 이제 연락 오면 이제 가타부타 이제 사정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통화를 하면 되겠죠. 연락이 왔어요. 그 문자 남기고 나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돌아오는 차 운전 중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번호는 당연히 제가 저장을 했고 통화 내역도 녹음을 해놨습니다. 우리 법원에서 진행하는 물건들이잖아요, 경매는.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 꼼꼼하게 챙겨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통화를 하면서 내가 낙찰자다, 집에 갔더니 그런 상황이더라,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니까 이제 그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금 집에 머무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머무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가지고 상황이 그렇다. 그래서 석 달 가까이 지금 집이 비어진 상태고, 그러면 이 짐은 어떻게 할 거냐? 사람은 안 산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짐은 이 배당 끝나고 나서 제가 인수 금액을 지급을 하면 그렇게 바로 빼는 걸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거 바로 빼드려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오케이. 이거 매각 허가 결정까지 한 2주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2주 정도 지나서 매각 허가 결정 받고 제가 법원 가서 대금 납부하고 배당이 이루어지면 정확하게 이제 배당 금액이 얼마인지,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얼마인지 나오니까 그 부족한 부분 제가 확인을 하고 입금시켜 드리겠다. 그래서 그날 만나가지고 명도 합의서를 좀 작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돈을 주는 행위 자체도 근거로 남겨야 되기 때문에 영수증도 하나 적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좀 합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날짜 뭐 앞뒤로 그 날짜 거의 정해지니까 배당기일이 언제다라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배당기일이 언제니까 그 앞뒤로 저희가 만나는 스케줄을 잡고 그때쯤 짐을 처리할 수 있게 미리 좀 사전에 움직여 달라. 그 내용까지 통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번 건 같은 경우는 명도가 좀 수월할 것 같죠. 이제 받아갈 게 있으니까 좀 상당히 협조적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빨리 진행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매각 허가 결정 후에 만나요 라고 앉아 마무리 지었습니다. 3분 정도 통화를 하고 그 내용들 다 정리해 드렸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이 정해지죠. 일단 이제 매각 대금 납부 통지서가 올 때까지 저는 기다리면 됩니다. 그죠? 통지서가 날아오면 통지서에 전자소송 사건 등록 이제 번호가 적혀 있죠. 그거로 해서 제가 전자소송 사건 등록을 할 겁니다. 요거는 제가 매번 법원을 안 가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건 기록들을 다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법원의 발품을 덜 팔기 위해서 김천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김천까지 안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요거부터 하겠죠. 우편물을 수령하고 나면 바로 전자소송 사건 등록해서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다 한번 좀 모니터링 하고요. 향후 스케줄도 확인하겠죠. 다음에 이제 서류들 준비해야죠.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할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요 서류들은 어차피 다 출력하면 되죠. 출력하면 됩니다. 뭐 대부분 뭐 등기비 등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라서 크게 내가 발품을 팔아야 될 부분들이 없어요. 그냥 인터넷으로 다 출력하면 되고 준비하면 되고요. 이제 법원을 가야죠. 이런 게 다 준비가 되면 매각 허가 결정 정본 발급받고, 자, 매각 대금도 납부하면 되죠. 이제 매각 대금 납부할 때 좀 바쁘겠죠. 일단 김천 법원을 가가지고 이거 발급받고 이거 납부 그거 납부할 그거 받아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이제 구미 가야 됩니다. 그죠? 법원 관련된 납부할 것들은 법원에서 다 하면 되는데 세금은 구미 가서 내야 되니까 구미 갔다가 다시 김천 법원에 와서 요 준비된 서류들 다 합쳐가지고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기 신청을 하겠죠. 맞죠? 이렇게 요 3, 4, 5번을 한 날 해야 됩니다. 원데이에 다 처리하는 걸로 목표로 해가지고 바쁘게 다녀야 될 것 같고, 요게 끝나고 나면 이제 배당이 이루어질 거고요. 확인되면 명도 합의하고 짐 빼고 인수금액 송금하고, 제가 나중에 양도세 낼 때 챙겨야 되는 서류들을 챙겨야 되니까 뭐 영수증이랑 이런 거 챙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둘이 합의했다, 그러니까 합의서 이런 거 제가 챙겨 놔야 되고요. 그럼 이제 짐을 빼주면 이제 집 수리 일정 잡아야 되겠죠. 집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고, 벽지만 해도 될지, 뭐 바닥 장판을 뭐 교체해야 될지, 아니면 뭐 세면대 타일을 교체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야 될 것 같고, 부동산당 가봐야 되겠죠. 내가 수리해서 좀 더 가격을 높게 받을 거냐, 아니면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 정도 하고 적당한 가격에 매도할 거냐 요거를 판단해야 되겠죠. 내가 이 비용을 쓰면 쓸수록 내 수익이 줄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때는 잘 판단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상대적인 거죠. 부동산 방문은 상대적으로 이 가격에 나와 있는 아파트들 컨디션이 어떤지 가서 좀 보여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냥 집 보러 온 것처럼 해서 봐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보고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들 제가 이제 뭐 명도까지 완료되진 않았지만 명도의 전 단계인 그 상대방하고 통화도 완료했고 내용도 확인했고요. 이제 뭐 별 문제가 없으면 통지서 수령하게 될 거고 이제 뭐 서류 준비해가지고 등기하고요. 등기하고 나서는 배당 끝나고 돈 줄 거 주고 짓고 칠 거 짓고 치고 하는 이 과정들은 차차 다 영상으로 찍어 보려고 합니다. 보고 꼼꼼하게 요거는 요거 챙기고 요건 요거 챙기고 요건 요렇게 하면 되고 하는 부분들을 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거까지 이따가 올라오는 영상들에서 같이 한번 해보시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